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전기전자 공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수업하게 될 경기과학기술대학 자동차과의 박형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거의 70% 이상이 이제 전기전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전기전자 공학의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이 힘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부를 해서 전기전자에 필요한 소자들이나 그 다음에 기본 원리들을 정확히 익히는 시간으로 이번 코스를 여러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이번 챕터는 전기전자 기초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전자 소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걸 공부해 보는 걸로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전기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와 전자가 있는데 전기의 기본 어떻게 전기가 흐르는가, 어쨌든 모터를 작동시켜서 시동을 걸고 모터를 작동시켜서 창문을 열고 모터를 작동시켜서 브러시를 해서 앞에 유리창을 닦아주고 뭐든 모터가 작동이 돼야 되죠. 그 모터에 에너지를 줘야죠. 배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장에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교수님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원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전기적인 물질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원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놈이 아주 좋은 어떤 결합을 하면 안정화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다시 분해하면 다시 원자가 되고, 그래서 분자가 됐다 원자가 됐다 하면서 뭔가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분자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물질을 형성하게 돼요. 자,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 자체는 전기 소자들이 다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우리가 원자는 불안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게 안정화돼서 이루어진 분자가 바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어요. 자, 이거 중간고사 1번 문제 나옵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럼 뭐라고요? 분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분자지? 궁금하죠? 자, 궁금하면 지금부터 나랑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물 있죠? 물. 자, 물은 기본적으로 H2O예요.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오늘 알면 돼요. 자, 이거일 때 H를 뭐라고 하냐? 수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를 뭐라고 하냐? 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나열해 놓은 거. 우리 인간의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조직도 그 원소 속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H2O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러분 노트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내가 서브적으로 한 것은 꼭 노트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분자는, 모든 원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수소라는 놈은 플러스 1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건데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자라는 거죠. 원자. 이것도 원자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냥 아시는 거예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럼 얘는 한 개고 한 개이기 때문에 얘가 완벽하게 결합을 하려면 수소가 한 개 붙고 또 이쪽에 수소가 한 개 붙어야만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이 돼서 안정되어져 있는 뭐가 되냐? 분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유로운 원자는 자유로운 전자가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그게 나중에 전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원자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완벽하게 돼버리면, 이렇게 안정화 시켜버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분자가 돼요. 자, 그러면 수소전지 자동차는 어떻게 만드냐? 궁금하죠? 자, 수소전지 자동차는 어떻게 하냐? 원래는 H2O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전기를 안 띠고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분리하냐?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포지티브가 되고 여기가 네거티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에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터를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모터 연결하면 모터 회전해야 안 해요?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하면서 얘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뭐가 되냐?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2O인 물인 분자에서 얘로 갈 때는 뭐냐? 발전이에요. 발전. 그래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의 포지티브, 네거티브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터를 회전해서 차량을 가게 하는 에너지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하냐? 그러면 발전이 아니라 배터리가 닳아진 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이 되고, 그럼 발전소 가서 다시 충전해 오고, 그러면 충전 방전이 돼서 이루어진 이게 바로 뭐냐? 수소전지 자동차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본 백그라운드는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뭘 만든다? 분자를 만든다. 다시 분자들이 분해해서 뭐 한다? 원자들로 나누어져서 정기적인 성질의 에너지를 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썸머리 해봅시다. 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 그러니까 H 포지티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 마이너스 2가인. 그래서 여기에 더해지면 바로 H2O인 물 분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요것은, 자,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산소와 탄소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4가예요. 요건 2가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CO2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4개가 있고, 여기에 뭐야?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하나 가서 붙고 이쪽으로 하나 와서 붙으니까 안정화된 뭐가 되냐?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렇게 해서 CO2인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원자가 모아져서 분자가 형성이 된다. 그 분자가 여러 개 더 모아지면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원자 속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나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뭐야? 그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원자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원자는 최외곽에 이렇게 하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답니다. 전자가. 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해볼게요. 자, 요걸 교수님이 쓴 대로 노트 정리를 하세요. 원자의 기본 구성은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핵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원자 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지티브인 플러스 전기를 2개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띄지 않으면 뭐야? 중성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H, 수소 원자는 1가예요. 마이너스 1가예요. 그럼 최외곽에 마이너스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둘이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H는 뭐야? 하나 남았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지금 표현이 잘못돼서 미안합니다. 자, 속에,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속에 플러스 전하 2개, 양전자와 음전자 1개가 이루어진 뭐? 원자 핵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외곽에 지금 여기 2개 있죠. 2개가 있다. 그러면 얘들끼리 안정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띠에는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1개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결합을 공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뭔가 포지티브가 유도하면 그 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자를 뭐라고 하냐? 자유롭게 움직인다 해서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럼 얘가 바로 뭐 하냐? 그러면 이 전자 궤도 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다른 원소가 오면, 다른 원자가 오면 안정되려고 하는 성질이 크죠. 그래서 안정화됨으로써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분자가 된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 궤도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요놈이 바로 이제 앞으로는 전기를 이동시키는 주 원인인 자유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 궤도가 있죠. 1개, 2개 이런 궤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대로 그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자들이 있다. 그래서 외곽띠를 형성을 하는데 최외곽에는 항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다? 자유전자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용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유전자는 최외곽 전자 궤도에 있는 전자로서 원자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 뭐 만약에 아까 내가 있잖아요. 수소 있고 산소 있으면 요놈이 열로 이동하든 요놈이 이동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이동이 가능한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자, 여러분 노트 정리는 꼭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전기가 있어요. 자, 정전기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전기는요, 여러분 겨울철에 옷을 입을 때 갑자기 찌릿하죠. 그게 뭐예요? 전기예요. 정전기예요. 자, 정전기라는 것은 영어로 스태틱, 이거 영어가 뭐냐면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전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내가 어떤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거나 아니면 못을 움직일 때 서로 접촉이 나거나 이럴 때 그 숨어있던 정적인 전기가 갑자기 나를 찌릿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손을 잡았을 때도 그러고 내가 머리가 삐끗 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기인데 그 속에는 바로 뭐야? 그렇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가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람 간에 악수를 하든가 이럴 때 순간적으로 저장된 전기가 도출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게 바로 정전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전기 속에 있는 전기만 잘 포집해서 만들어도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전기를 공부할 때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어요. 자, 도체는 뭐냐? 구리동선이 제일로 많이 전기를 흘려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금속, 고무풍선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체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걸 도체.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것은 부자, 아니 부자 써서 부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체와 부도체의 구성은 아까 우리 그 주기율표 안에 있는 모든 금속들 있죠. 원소, 주기율표 안에 있는 원소들은요, 최외곽에 자유롭게 흔들 수 있는 전자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 도체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도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들끼리 안정화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지들이 안정화돼서 외부에서 뭐 유도를 하든 뭐 하든 꼼짝을 안 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체하고 부도체는 자유롭게 흐르는 전자들이 속에 속해 있다 그러면 도체. 그 다음에 지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꽉 한꺼번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더 이상 누가 외부에서 오더라도 흐르지 않는다.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바로 부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나 같은 부도체는 이렇게 딱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빛을 갖다 대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금속 막대는 원래는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쫙 있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음극이 오니까 포지티브인 양극이 열로 쏠리죠. 그 다음에 그 음극은 서로 밀어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도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는 정기적으로 안정화돼서 그 금속이 어떤 전기도 통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을 부도체라고 한다. 그런데 자유로운 전자들이 내부에 숨어 있어서 어떤 그 유도전기를 흘렸을 때 이런 식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도체와 부도체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전기를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체죠. 이게 도체죠. 도체에 대전체, 플러스가 이렇게 다 있죠. 이런 대전체를 갖다 가까이 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유로운 전자들이 플러스니까 쏠리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는 반대쪽으로 가죠. 이렇게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충격이나 마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찌릿하게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대전 현상이라고 하고, 자, 마찰에 의해서 서로 두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기 유도 현상은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왜 내가 여기다 해놨냐 그러면 우리는 유도 전기를 만들어서 그놈을 충전기에 배터리에 집어넣어서 그놈이 원활하게 충전돼 있다가 내가 모터를 작동을 시켜야 우리가 원활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전기 유도 현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전 현상, 즉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 내부에도 포지티브, 네가티브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만들어서 그 배터리에다 완전 충전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냐 그러면 그놈을 이용을 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전기 기초 시간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전기 유도다 그러면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전 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대전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흐른다는 걸 알았어요. 전기가 흐른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뭘 많이 넣어 놓냐면 마이너스 전기를 많이 넣어 놓는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엄청나게 넣어 놓죠.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고 이제 내가 이 램프를 켠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기 이쪽에 있는 포지티브 쪽에 플러스 쪽에 플러스 전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자유전자죠. 이게 자유전자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자유전자. 이것을 우리는 전기적인 힘을 띠고 있다 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플러스 쪽으로 유도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따라 흘러요. 자, 여러분 제발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 전기를 띤 입자를 뭐라고? 자유전자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 전하라고 한다. 전하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하니까 플러스 쪽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서 통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힘이 센 쪽이 어디냐? 포지티브 쪽이다. 통로를 만들어주는 순간, 그쵸?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러면서 얘를 뭐 해준다? 발광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여기 속으로 자유전자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통로가 커지니까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자, 전류라는 것은 커런트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가 있고 여기는 포지티브 전기가 있어서, 자, 포지티브 쪽에서 네거티브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 전자, 즉 전하가 전기를 띤 입자인 전하가 흐른다, 이런 얘기 1차적으로. 그러면 전하인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가면서, 자, 플러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왔어요. 그럼 지그들끼리 결합을 해버리죠. 그럼 전기적인 특성을 잊어먹어요. 이 잊어먹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방전이라고 그래요. 즉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 램프를 발광하기 위해서 소모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완전 충전된 배터리가 점점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전하들이 수도 없이 많아진다. 그러면 쫄쫄쫄이 아니라 칼칼칼 흐른다는 거죠. 물이 흐를 때. 그럴 때 이쪽 방향으로 높은데, 플러스가 높기 때문에 높은 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거죠. 그러면 전하의 흐름이 적을 때는 전기의 흐름이 약하지만, 이런 전하들이 많이 연결돼서 전류 통로를 크게 해주면 전하의 흐름이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애우다시피 해주세요. 자, 배터리가 있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자, 플러스 쪽에서 유도를 하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뭐에? 방전을 한다. 근데 이게 촘촘하게 흐르면 흐를수록 전기의 흐름, 전류는 더 세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놓고, 자, 내가 노트 준비하라 했죠. 노트 꼭 준비하라 했어요. 자, 이 박스를 왜 내가 이렇게 해놨냐? 중요하니까 해놨겠죠. 전하량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 속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게 전하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요 전하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이건 배터리 용량이 크잖아요. 여러분 적다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용량이 적죠. 이것을 바로 뭐냐?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하량을 가둬놨다가 이 전선을 따라 전하가 흐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의 흐름인 전류의 세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럼 1세크당 요 전선을 따라 전하가 100개 갔냐 200개 갔냐는 전하량을 Q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 마이너스 쪽에 자유전자가 몇 개 흘러갔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전류의 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요놈들이 몇 개 흘렀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흘렀다 그러면 아주 미미하겠죠. 근데 요놈이 촘촘하게 흐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겠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1초 동안에 요 전하들이 몇 개 나왔냐, 요것을 전류의 세기라고 하고, 요것을 우리는 전류라는 이름을 붙이고 단위를 뭐라고 하냐, 암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페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지금 내용적인 부분은 내가 얘기한 대로 정리하지만 정리해 놓을 건 단 한 가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 그러면 전류는 전기의 흐름을 나타낸다. 근데 요거의 단위는 뭐다? 암페어다. 끝. 암페어다. 요거까지만 알고, 자, 이제 수업할 때 계속 진행할 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키포인트는 여러분이 조금만 정리해 놓고 나중에 또 언급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압. 자, 전압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아 놓고 물을 이렇게 수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이 통로를 만들면 쫄쫄쫄 나오겠죠.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 속에는 압이 차 있어요. 물의 압력이라 해서 수압이라 그래요. 물의 압력. 그러면 전기의 압력은 뭐야? 그렇죠. 전기의 압력,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배터리는 12V예요. 자, 군용 트럭은 24V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전기적인 압력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요, 혈압이 120mmHg예요. 수은의 높이로 120mm. 혈압 한 번이나 재봤잖아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전압이라는 것 자체는, 전압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자, 물은 수압이라 그러고, 전압은 전기의 압력,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배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램프 이렇게 켜줬잖아요. 그쵸? 켜줄 때 이렇게 연결되면, 자,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밉니다. 그러면 요놈을 따라서 요놈을 만약에 촘촘히 있으면 세게 밀겠죠. 그럼 얘가 발광이 커지죠. 그러면 요 전선을 따라 나오는 힘, 요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전압이에요. 자, 호스, 물 호스예요. 물이 여기에 수압이 차 있죠. 근데 내가 밸브를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흐를 거 아니에요. 열어보면 콸콸콸 흐르겠죠. 그럴 때 흐르게 나온 놈이 수압이고, 여기서 나오는 놈은 전압이 된다. 그래서 전기의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고, 단위를 뭐라고 하냐? 볼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화 한 개가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의 일, 주루인 일이죠. 아, 여러분 이거 그냥 내가 쓴 거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세요. 이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내가 써놔야 되겠어서 써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압은 볼티지고 전압의 크기는 볼트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자고요. 자, 이것은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 테니까 패스. 그 다음에 자, 저항. 저항은 전기가 막 전하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가 포지티브, 네가티브 뭐 이쪽으로 흐르겠죠. 흐를 때 이렇게 좁혀놓으면 어떻겠어요? 흐르는 양이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레지스터 해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은 다 달라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도체라는 놈은 구리일 때, 쇠일 때, 알루미늄일 때 다 달라요. 흐르는 양이. 그게 도체의 저항률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냐, Cu 구리냐, Fe 철이냐, 이거에 따라서 도체가 이런 저항하는 값의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체 저항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의 단위는 뭐라고 썼어요? 오hm 이렇게 썼습니다. 오음이라고 썼습니다. 자, 한번 정리합시다. 저항을 이해할 때 하나 도체 저항률 그러면 이런 도체마다 그놈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항의 단위는 뭘로 쓴다? 오음으로 쓴다. 이거 오음입니다. 오음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전부예요. 자, 전압은 전기의 압력이다. 그래서 V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는 볼트로 읽는다. 전류는 I라고 표현하고 암페어로 읽는다. 저항은 R로 표현하고 오음으로 갖는다. 이렇게만. 그래서 회로 내에 전하들이 이동하는 힘의 크기를 전압이라고 그러고, 내가 전응해 놓은 시간 동안에 전선을 따라서 전하들이 얼마만큼 흘렀냐? 많이 흘러야 전류가 많이 흘러야 세지죠. 그래서 시간 동안에 전하가 몇 개나 흘렸냐 하는 것을 암페어 단위로 표현한 것을 전기의 흐름해서 전류라고 한다.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여러분이 자 노트 정리해 놓으세요. 자, 비디오를 멈추고 여기서 노트 정리를 꼭 해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뒤에 나갔을 때 내가 야 그거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전압, 전류, 저항 부분을 딱 펴가지고
내 수업할 때 이건 이거였죠 그러면서 계속 리뷰하면서 익히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요것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놓으리라고 믿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